과연 실제 F카를 현대차 그룹에서 생산을 한다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딱 봐도 이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PR 밴드가 높았구나.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현대차 그룹주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카 생산 기대감 때문인데요. 연일 외신에서 애플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을 할 것이다. 애플이 기아차에 4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기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신차 기대감, 그리고 애플카 생산 기대감으로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주가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이나 올랐는데요. 과연 실제 F카를 현대차 그룹에서 생산을 한다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식이 있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다. PER이 뭐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EPS, 즉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주가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몇 배의 거래가 되느냐, 즉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도 나열을 해볼 수가 있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즉 주가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여기에다가 몇 배를 주느냐,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몇 배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두 가지 기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료 기업인데 그냥 밀가루를 수입해서 파는 기업들, 뭐 설탕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 PER 배수가 매우 낮아요. 10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나가는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PER 배수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적게는 30배에서 뭐 50배에 달하고 진짜 높은 기업들은 100배에 달합니다. PER 배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부여하는 이 PER 배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 즉 자동차, 자, 이런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부여받는 PER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애플의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된다, 애플과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PER 배수가 과연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PER 배수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제외를 했어요. 기아차랑 현대모비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애플카가 또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그 설계는 모비스가 담당을 할 것이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두 기업만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도 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들의 포워드 PER, 즉 지금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일 미래 이익 기준으로 PER 이 추이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 나열한 그래프입니다. 왜 하필 포워드 PER을 썼느냐? 과거 순익 바탕으로 PER을 산출을 하면 이 자동차 업체들이 항상 돈을 잘 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났을 때 주가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PER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이 배수의 흐름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PER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 이때는 이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PER이 한 높을 때는 10배를 넘겼어요. 그리고 낮을 때는 한 8배에서 6배 여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1년부터 한 2019년까지 이때 보시면 이 PER 밴드가 낮아집니다. 높을 때가 한 8배, 한 9배 정도, 낮을 때는 거의 뭐 한 5배까지 떨어져요. 자, 왜 그러냐? 2009년, 2011년 이때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벗어나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꾸준히 잘 성장을 한, 자, 그런 케이스였어요. 즉 이때는 자동차 이 업체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죠. 그리고 점유율도 또 해외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줬던 PER 배수가 낮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차 기대감, 그리고 애플카 생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 PER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애플의 협력 업체들이 과연
PR을 얼마 정도 시장에서 부여받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이 애플의 협력 업체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원래 제품 설계, 디자인 그런 것들은 애플에서 담당을 하고 생산이나 제조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죠. 그래서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대만의 업체들 폭스콘, 페가트론, 퀀타컴퓨터입니다. 폭스콘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페가트론이나 퀀타컴퓨터는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아이폰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퀀타컴퓨터는 맥북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PR 추이를 한번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높을 때는 상당히 높죠. 한 17배, 18배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낮을 때는 보시다시피 10배를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7배 정도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딱 봐도 이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PR 밴드가 높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난 거의 한 18년간 이 PR 밴드 추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잖아요.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확실히 2012년 전까지는 이 PR 밴드가 좀 높았어요. 높을 때는 한 17배, 8배, 낮을 때는 한 10배 정도. 이때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상황은.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보시면 이 PER 밴드가 하향 조정되죠. 높을 때가 한 15배, 그리고 낮을 때는 한 7배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성장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2011년까지 폭스콘이나 퀀타컴퓨터 이런 기업들의 이 매출액 추이거든요. 이 매출액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이 애플의 주요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2012년 이후부터 이 추이를 보시면 이때도 물론 성장을 하긴 하나 예전만큼 성장률이 가파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PR 밴드가 이때부터는 좀 하향 조정이 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완성차 업체들의 PR 밴드 그리고 애플의 주력 협력 업체들의 PR 밴드를 한번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의 PR 밴드를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낮을 때는 한 5배 그리고 높을 때는 한 10배 정도 10배를 살짝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협력 업체 PR 밴드를 확인해 보면 성장기와 성숙기 대표적인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낮을 때가 한 10배였어요. 그리고 높을 때는 한 17배까지 줬다. 그리고 성숙기에 진입을 해서는 낮을 때는 한 7배, 그리고 높을 때는 15배 정도 PR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PR 배수만 고려를 한다면 그냥 자동차 업체냐 아니면은 애플의 협력 업체냐에 따라서 애플의 협력 업체 중에서 성장기 기업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PR 밴드가 한 평균적으로 80%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 업체다라고 한다면 PR 밴드가 한 47% 정도, 5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애플의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면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즉시 이렇게 시장에서 주는 PR 배수가 올라가서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 애플의 협력 업체라고 말씀드린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퀀타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주력 제품이 있는 업체들이 아니라 애플이나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자기기 제품을 ODM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기아차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원래 완성차 업체죠.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를 잘 잡아서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의 협력 업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PR 배수를 받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협력 업체로 기아차를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포드 GM 아니면은 푸조 시트로엥 즉 다양한 그런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애플의 특징상 한 완성차 업체에 애플카 생산을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외주를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 곳에만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 완성차 업체와 거래를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공급 사슬망을 구축한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생산 라인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만이 무조건 이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카 생산이 2024년이나 2025년에야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PER 배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플카를 생산을 하고 그 애플카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시장에서 높은 PER 배수를 받는 것이 합당화되겠죠. 아무쪼록 현대차 그룹이 이 애플과 협력이 잘 성사가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 가치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